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NFL에는 차저링이라는 좀 농담 섞인 말이 있어요. LA 차저스라는 팀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것을 좀 말하는데, 슈퍼볼 우승이 없는 NFL의 팀들 중 하나가 이제 LA 차저스이지만, 다른 우승이 없는 팀들과 비해서 차저스는 전력이 꽤나 강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중요한 순간에 미끄러지거나 더욱더 강한 팀을 만나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좋은 로스터를 갖췄으나 기대만큼 활약이 안 나오면서 패배를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차저링이라고 얘기를 농담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최근 몇 년간은 저스틴 허버트라는 재능과 퍼포먼스상으로는 NFL 탑티어가 아깝지 않은 선수와 리그에서 가장 비싼 수비진을 갖추었으면서도 브랜든 스테일리 강점기라고 할 정도로 역량이 좀 부족한 감독을 선임하면서 졸전을 거듭해가지고 차저스 팬들의 원성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요. 올해 시즌을 앞두고 최고의 대여 감독인 짐 하버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베어스에서 드래프트되어서 차저스에서도 쿼터백 생활을 했던 선수 출신 감독이자 49ers 감독 시절에는 팀을 슈퍼볼에 진출시키기도 했고, 최근에는 대학 리그로 돌아가서 미시간 대학을 전미 챔피언으로 만들기까지 했었어요. 차저스에 오자마자 짐 하버는 자신의 색깔로 팀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49ers 시절 자신과 함께했던 공격 코치 그렉 로만을 데려오고 대학 리그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수비 코치 제시 민터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둘로 대표되는 하버의 색깔은,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피지컬한 수비에 방점을 두고 공격에서는 오라인의 힘, 그리고 거기서 나온 러닝 게임을 중심으로 풀어나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난번 감독이었던 브랜든 스테일리와는 거의 반대 포인트에 있다시피 한 스타일이고, 대학 리그에 가서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팀을 개편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가지고 올해부터 성적을 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했으나, 이번 시즌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8승 4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정말 코앞에 와 있어요. 특히나 인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수비진인데, 지난 4년간 브랜디 스테일리 감독 아래에 있을 때 20위 안쪽으로 들어오긴 적이 없던 수비진은 올해 리그 1위 시점에 허용야드 리그 13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펠컨스전을 중심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수비가 정말 승리의 주역이었어요. 이선 수비의 역할 배분과 함께 수비 능력이라든가 게임에 대한 준비가 정말 예술적인 수준이었는데, 이 플레이를 보면은 최후방에 중앙에 한 명 있고 양쪽에 두 명의 선수가 플레이 시작한 게 따라 올라갑니다. 펠컨스의 러닝 페이크에 라인베커들이 앞선으로 내려오고 그 뒷공간을 리시버들이 이제 대거 컨셉이라 그래가지고 한 명이 수비를 쭉 끌고 올라가고 그 한 명이 그 아래 공간을 잘라 들어가는 전술로 공략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포인트를 보면 펠컨스의 공격이 완전히 주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인베커들은 한껏 내려와서 공간이 열렸고 이선 코너백도 달려나가는 리시버를 신경 쓰듯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시 민터 코치로 대표되는 이 차저스의 수비가 이 플레이에 대해 준비를 굉장히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중앙 세이프티는 플레이 한가운데가 아닌 왼쪽으로 쏠려 있었고, 그러면서 깊게 들어가는 리시버를 따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백도 세이프티의 움직임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동을 건 다음에 잘라 들어가가지고 리시버를 막으로 들어가는데, 완벽히 속았던 쿼터백은 이미 패스를 뿌렸었고 이 공을 코너백이 낚아채게 됩니다. 플레이를 돌려보면 반대쪽 코너백의 수신호나 왼쪽에 쏠려있던 스위프트의 움직임과 수신호를 보았을 때 펠컨스가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비가 어떻게 해야 되에 대한 대응책을 굉장히 잘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플레이 역시나 이선 수비 간의 소통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었는데, 펠컨스는 한쪽에 리시버 3명을 뭉쳐서 이들의 움직임으로 좀 자연스럽게 맨마킹을 벗겨내고 수비에 혼선을 주는 전술로 나섭니다. 차저스는 맨투맨이 아니라 지역 수비로 맞서게 되는데, 코너백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로 물러나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파고드는 리시버를 따라가는 듯 하지만 사실 그의 신경은 온통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그의 뒤에 세이프티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척 해놓고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공을 낚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제시 민터 수비 코치가 이선 수비 간의 소통이나 역할 분배, 상대방 쿼터백의 실수를 유도하는 자잘한 디테일적인 움직임까지 여러 방면을 얼마나 잘 준비시켰나 알 수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이 제시 민터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 해요. 자, 차저스의 감독 짐 하버는 미시간 대학 감독을 할 때 형인 존 하버 감독이 있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커넥션이 있었어요. 미시간 대학과 레이븐스 간의 커넥션이 있는데, 양 팀은 서로 코치들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번갈아 가면서 자신들의 그 볼티모어 레이븐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갈고 닦아 나갔고,
그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자 완성을 시켰다는 인물이 지금 시애틀 시어커스의 감독이자 전년도 레이븐스의 수비 코치였던 마이크 맥도날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븐스 시스템에서의 마이크 맥도날드 바로 다음 타자가 바로 제시 민터인데요. 맥도날드의 레이븐스 수비 시스템에서는 영상을 좀 길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풋볼 덕후설 사이에서 마이크 맥도날드와 같은 계보인 제시 민터가 차저스의 수비 코치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이 있었는데 바로 더윈 제임스의 활용이었어요. 레이븐스 수비 시스템은 공격 측에 혼돈을 주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의 선수가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마이크 맥도날드는 레이븐스에서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과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세이프티인 이 카일 해밀턴 선수를 세이프티라든가 슬롯이라든가 라인베커 여러 포지션에서 수행하게 하면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 레이븐스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을 했었는데, 차저스에는 더윈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단 말이죠. 이 카일 해밀턴이 우월한 운동 능력 멀티 포지션을 좀 피지컬로 때우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완성해 나간 선수라면, 더윈 제임스는 프로 무대에서 최후방 세이프티로 정상급에 있는 선수에 트래비스 캐시라는 최정상급 타이트엔드를 만마킹했던 것도 보여줬었고, 대학 시절엔 심지어 엣지 러셔로 필드에 올라갔을 정도로 다재다능함에 있어서는 거의 리그 최정상급에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번 게임에서 좀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러닝 게임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펠컨스에게 더윈 제임스를 1선까지 내리면서 러닝 게임을 막게 했는데, 외곽에 있다가 순식간으로 안으로 파고들어서 태클을 만들어낸 장면들은 야, 이 정상급 라인베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었고, 라인의 맨 왼쪽에 있는데 패스를 차단하는 듯 몸을 꼿꼿이 세워놓고 있다가 스냅 타이밍에 맞춰서 그야말로 비호같이 날아들어서 러닝백을 낚아채는 장면이라든가, 야, 이렇게 이선 수비가 러닝 게임에 가담을 이 정도로 잘해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펠컨스 같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이러한 러닝 게임에서 충분한 빛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더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 펠컨스는 리시버를 3명을 기용해요. 리시버가 3명이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인베커를 3명 쓰는 대신 2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시버들이 빠르니까 러닝에 좀 수비하려는 라인베커보다는 이선 수비를 더 늘리는 거죠. 그렇게 공격팀은 상대에게 대패스용 선수 기용을 어느 정도 강제해놓고는 진영을 좁게 잡아놓고 러닝 게임을 펼치는 겁니다. 상대로 러닝 게임에 특화된 라인베커들이 한 명 줄었고, 진영이 좁은 만큼 아군 선수가 아주 잠깐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만 블로킹을 해줘도 우리 선수가 그 사이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러닝의 효율성이 리시버를 3명 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비가 러닝을 대비해서 라인백을 한 명 더 기용하게 되면, 즉 3명을 쓰게 되면 3명의 리시버들의 움직임과 패스로 게임을 터뜨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양자태기를 걸게 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현재 리그에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쓰고 있는 션 맥베이 셰너엔 계보의 근광 같은 전술 철학입니다. 허나 더윈 제임스 같은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라인베커를 한 명 덜 써도 러닝에서 밀릴 게 전혀 없어요. 아까도 보여줬듯이 러닝에서 계속 키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고 1선에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패스 게임을 풀자니 더윈 제임스는 본분이 패스 차단하는 세컨더리, 즉 2선 수비수입니다. 이 플레이에서 보면은 중앙에서 물러나는 듯 하다가 리시버가 돌아오면서 딱 자리에 없는 걸 보고 바로 귀신같이 튀어나가면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짐 하버우 감독의 선임으로 진짜를 선임했다, 드디어 차저스의 세계에서도 빛이 오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적어도 2-3년은 걸릴 리빌딩을 선임 시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칼릴 맥이나 조이 보사, 더윈 제임스라는 리그 최고 티어의 수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수비진이 올해 리그에서 계속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차저링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바뀌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의미부여가 될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